안녕하세요. 레거시 GPU의 날개 달기, 극한의 서빙 최적화 가이드로 발표를 진행할 김봄입니다. 우와, 챕터가 꽤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인트로덕션은 최적화의 대상인 모델과 운영 환경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챕터는 최적화의 첫 단계인 모델 단순화 및 정리 작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챕터는 기본적인 추론 최적화와 전처리 및 후처리 최적화 방법을 소개하고, 나머지 챕터는 서빙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인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최적화를 한 모델은 스플레이드라는 버트 기반 모델로 스펄스 벡터와 어휘 확장을 결합해 어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 가능성을 높인 검색 랭킹 모델입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BM25를 대신하는 버트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익스펜디드 스플레이드 모델은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고 높은 성능, 효율성을 보여주는 모델이지만 스플레이드보다 더 무거운 모델로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네, 200만 파라메터면 V100으로 충분한데 왜 최적화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모델은 대규모 실시간 서비스에 사용되며 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GPU는 한계가 있으니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니 최적화 방법이 더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 최적화를 하려면 V100이 어떤 GPU인지 알아야 합니다. V100은 2017년에 출시한 레거시 GPU입니다. 심지어 워런티도 끝나고 한 대는 이미 불량 판정을 받아 GPU 장애 대처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V100은 부산 IDC에 있고 호출하는 클라이언트는 판교에 있는 상황이니 필요하다면 상면 이동까지 고려하였지만 더 많은 장비가 이동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극한의 최적화로 이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런 GPU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네요. V100은 얼마나 오래된 장비일까요? V100에는 1세대 텐서 코어가 있고 FP16만 지원합니다. 최신 GPU에 비하면 성능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최적화가 필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인 모델 심플리파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전처리, 추론, 그리고 후처리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최적화의 첫 단계입니다. 만약 어떤 연산이 CPU보다 GPU에서 수행하는 게 더 빠르다면 인퍼런스에 통합하는 등 각 단계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이 챕터의 목적입니다. 네, 그렇게 단계를 나누고 단계별로 최적화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스플레이드의 경우는 텍스트를 입력어로 받아 볼트 토커나이저로 인코딩하는 부분이 전처리의 전부입니다. 최적화할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혁신적인 최적화는 이 전처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와, 버트 토커나이저의 최적화가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니 다섯 번째 챕터가 기다려지네요. 네, 그러면 빠르게 다음 내용인 추론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론 부분은 볼트 인퍼런스와 그 다음 연산을 통합해야 합니다. 물론 위 코드에서도 아웃텐서가 GPU에 할당되어 있으니 GPU로 실행하겠지만 저 부분을 합쳐야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후처리는 마지막 부분이지만 저 부분의 토치 연산은 CPU에서 실행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후처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처리 부분의 토치 연산은 CPU에서 더 빠르지만 그건 최적화 이후의 결과이고 현재 후처리 부분은 완전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건 후처리 챕터에서 다루니 인퍼런스 부분을 통합하고 기본적인 최적화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적화의 기본을 볼 수 있겠네요.
우선 엔비디아 GPU에서 추론을 한다면 텐서RT가 가장 빠른 방법인 건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오녹스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인퍼런스를 통합하는 래퍼 클래스를 만들어 오녹스로 변환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녹스는 FP32로 변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차피 오녹스는 중간 과정일 뿐이고 FP16은 텐서RT 엔진을 빌드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녹스부터 FP16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개수가 다른 3개의 스플레이드 모델을 서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가지의 모델을 서빙해야 하니 배치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위 코드처럼 오녹스로 변환하고 오녹스 심플리파이로 레이어 병합, 중복 연산 제거 등 모델을 조금 더 간단한 구조로 변경하면 텐서RT 엔진을 빌드할 때 더 효율적으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텐서RT 엔진으로 빌드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메모리 복사를 줄이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텐서RT의 API보다 TRT-XEC의 명령어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베스트 옵션은 최적의 엔진으로 빌드하지 최고의 엔진으로 빌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TRT-EXEC 명령어의 옵션은 꽤 많으며 모델과 GPU 종류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옵션을 찾는 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아래 명령어는 V100에서 스플레이드 최적화에 사용한 옵션이지만 다른 모델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옵션이 많네요. 이 부분에서 참고하신 가이드나 사례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TRT-EXEC의 헬프만 참고하였고 따라서 많은 비교 실험을 하면서 정해졌습니다. 또한 빌드 옵티마이제이션을 5로 설정하면 엔진 빌드 시간이 크게 느려져서 비교 실험에 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챕터인 후처리 최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처리와 후처리도 전체 서빙 속도에 영향이 있으며 CPU도 한 개의 코어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배치 처리를 하지 않으니 싱글 코어로 충분하며 본 챕터의 메인 주제인 후처리 최적화를 보겠습니다. 후처리 최적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넘바의 Just in Time, JIT이지만 그러기 위해 넘파이 연산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건 분기는 사라지고 기존 코드는 우측의 코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우측의 코드가 더 효율적으로 보이네요.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나요? 네,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일치하며 단순한 코드 최적화로 결과는 100% 일치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후처리는 기존보다 7배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넘파이와 넘바를 이용한 간단한 최적화이지만 전체 추론 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전처리 최적화 챕터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이제 가장 혁신적인 최적화인 전처리 최적화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처리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의 볼트 토커나이저 패스트가 너무 느려 다른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바이두에서 개발한 패들 NLP에 볼트 토커나이저 패스트가 있었고 20%가량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2배의 향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링파이어를 시도하였고 빠르긴 하지만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으며 심지어 빌드가 8시간이 넘게 걸리고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PU에서 실행할 수 있는 래피드스의 CUDF가 있었으나 다국어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플레이드의 버트 토커나이저는 일반적인 워드피스를 사용하지만 KR버트에서 소개된 바이디렉셔널 워드피스를 사용하는 모델도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예전에 스칼라로 바이디렉셔널 워드피스를 사용하는 버트 토커나이저를 구현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에 전처리 최적화를 위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구현체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플래시 토커나이저는 기존보다 10배 이상 빠르며 블링파이어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세상에서 가장 빠른 볼트 토크나이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플래시 토크나이저는 오픈소스로 개발되었으며 C++과 파이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래시 토크나이저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스의 볼트 토크나이저 패스트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이는 성능 평가는 파이썬에서 싱글 코어로 진행한 결과이며 배치 처리에서는 C++의 오픈MP로 병렬 처리도 가능합니다. 너무 압도적인 성능이네요. 혁신적인 최적화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 표는 스플레이드에서 사용하는 타이틀 데이터셋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초당 4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기존보다 11.5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타이틀 데이터셋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라 허깅 페이스의 구현체가 좀 높게 측정되었는데요. 다른 벤치마크에서는 거의 동일한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블링파이어는 하필 스플레이드에서만 정확도가 92%로 낮았으며 원인은 한글 키읔을 처리하지 못하는 버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챕터는 추론 최적화 고급 챕터인데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복사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플레이드는 버트 토크나이저의 출력인 input IDS, attention mask, token type IDS 이렇게 3개가 필요하지만 token type IDS는 모든 값이 0이므로 복사할 필요가 없으며 attention mask는 input IDS의 길이만큼 값이 1로 채워지니 65개의 경우를 미리 GPU에 할당해서 복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put IDS는 int 32로 변경하여 기존 대비 입력 크기를 총 6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적화한 각 단계를 하나로 이어붙이면 하나의 추론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전처리에서 약 11.5배, 추론 단계에서 약 8.5배, 후처리에서 약 7.1배의 속도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약 8.75배의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추론 시스템으로 10배 이상의 속도 향상이 가능하게 만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빠른데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이 부분이 핵심으로 최적화한 모델이 이미 충분히 빠르지만 배치 처리가 불가능하니 MPS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MPS는 하나의 GPU에서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기술로 테슬라와 같은 기업용 GPU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V100 하나에 4개의 추론 엔진이 실행할 수 있고 8개의 GPU를 가진 PM은 총 32개의 추론 엔진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플레이드 모델은 PM 한 대가 초당 1만 개의 요청을 처리하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적화와 MPS 기술을 통해 8대 GPU 모두 유틸라이제이션이 99%를 보여주었으며 이 방법은 배치 처리나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와 비교할 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GPU 폴트 발생 시 장애 대응이 엔지닉스 설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CPU 연산과 메모리 복사, 그리고 GPU 연산 이렇게 3가지 연산은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CPU 연산이나 메모리 복사 작업이 병목이 아닌 다른 요청의 GPU 연산에 더 많은 SM을 할당할 수 있게 만들고 빠르게 GPU 연산을 완료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순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다른 모델이어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확장과 증설이 도커 실행만으로 가능한 매우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장점은 도커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커 이미지는 엔비디아 GPU가 달라도 텐서RT 엔진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오녹스 및 텐서RT 엔진의 빌드를 도커 내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P40, V100, T4, A100 등 다양한 GPU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텐서RT 엔진은 패스트 API 서버의 요청으로 실행되며 이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도커 컨테이너로서 GPU만 있다면
어떤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GPU 장비를 구분하지 않고 실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NPS 기술이 AI 스위트에서도 실행이 가능했었군요. 네, PM에서 적용한 엔지닉스를 도커 내부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원리는 동일합니다. 도커에서 4개의 패스트 API 서버를 엔지닉스로 묶고 엔지닉스 포트를 컨테이너 포트로 지정하면 AI 스위트에서도 NPS를 사용할 수 있고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99%로 리소스 낭비 없이 서빙이 가능합니다. AI 스위트의 인퍼런스 서비스 야물 예시는 화면과 같으며 스플레이드 서빙에서 8대의 레플리카, 즉 T4 8대에서 5K RPS의 처리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비스 챕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챕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인퍼런스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차례인데요. PM과 AI 스위트 모두 엔드포인트는 각각 한 개씩이고 3대의 PM과 1대의 AI 스위트 엔드포인트로 호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서비스의 경우 2개의 예비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GPU 장애 발생 시 예비 엔드포인트의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들을 운영하는 서버로서는 IQE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IQ에서 파라미터로 엔드포인트를 분리하여 호출이 가능하고 수정도 용이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프로덕션 환경을 만들어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는 익스펜디드 스플레이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플레이드보다 약 1.5배 정도 느리고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졌지만 극한의 최적화로 장비는 기존처럼 충분하며 여유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청은 판교, 평촌, 부산을 거쳐서 진행되며 평균 응답 시간은 17.5ms로 서비스 운영에 적합하였습니다. IQ에서는 get 요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많은 파라미터로 캐시의 키가 4개 이상이어야 됐고 이는 캐시 히트 효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시 히트가 발생하면 응답 시간은 2ms로 이제 빨라지는 장점이 있으나 캐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키를 지정하기 때문에 실수로 캐시가 오염될 수도 있고 get 호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파라미터로 받는 텍스트는 타이틀 정보인데요. 이 타이틀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긴 길이를 가질 수 있고 그대로 get 요청 시 실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포스트 요청을 사용하는 방법뿐으로 캐싱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미 충분히 빠르니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거시 GPU에서 발생하는 GPU 폴트 문제가 있습니다. 한 대의 V100 장비는 이미 메모리 문제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다른 GPU에서도 초기화 시 폴트가 드물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실행하면 실행이 가능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많이 목격하였는데요. 네, 마치 레이드에서 발생하는 섹터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ECC 기능이 있는 GPU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화가 아닌 서빙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IQ에서 실시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타임아웃을 1초로 지정하고 1초가 지나면 폴트로 판단, 다른 엔드포인트 요청을 하고 2번 모두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부산 네트워크 문제로 판단하고 이제 춘천에 있는 AI 스위트로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극한의 최적화와 서비스 운영 방법의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까지 전 이미지 랭킹의 김봄. 저는 클로바 보이스의 봄별 같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